90번. 자, 90번. 조건 PQR이 있어요. P에서 나Q로 갑니다. 이거는 충분 조건이죠. P에서 Q에 집합을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명제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P에서 나Q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럼 바로 밑에서 바로 대응 명제를 바로 씁니다. 이렇게 바로 써줘요. 그럼 이것도 바로 써줍시다. R에서 나달에서 P로 갑니다. 그러면 대응 명제 바로 써줘요. 나P는 이렇게 써줍니다. 연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꽁지가 연결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먼저 선생님은 여기서 이렇게 연결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Q에서 나P로 가고요. 나P에서 R로 가자. 이런 게 하나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하고 이쪽으로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반대로 나달에서 P로 가고 P에서 나Q로 가죠. 요 조건 두 가지로 문제를 풀면 못 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요 두 가지로 푸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 Q에서 R로 갑니까? 자, Q에서 R로 가죠. Q에서 R로 갑니다. 그러면 맞는 거죠. 뭐죠? 항상 참인 거 찾는 거예요. 맞아요. 자, 니은 Q에서 나피로 갑니까? Q에서 나피로 가죠. 여기 있네. Q에서 나피로 가죠. 맞아요. R에서 Q로 갑니까? R에서 끝. 여기서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죠. 그럼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2번 조건 PQR에서 두 명제 P면 나Q와 R이면 Q가 모두 참이래요. 그럼 P에서 나Q 표시하고요. 바로 밑에다 대응 명제 바로 써줘요. 이렇게 나P. 그 다음에 R에서 Q로 가죠. 바로 대응 명제 바로 써줘요. 나Q에서 나다. 자, 그래서 연결시키면 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연결되죠. 하나만 쓰면 돼요. 하나만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P에서 나Q로 가고 나달로 가죠. 그럼 또 여기서 그냥 바로 또 대응 명제 바로 쓰시면 됩니다. R에서 Q로 가고 나P로 가고. 아마 요걸 거예요. 요거는 R에서 Q로 가고 Q에서 나P로 가고. 요 두 개 가지고 문제를 풀면 다 풀려요. 자, P에서 Q로 갑니까? P에서 Q로 가는 건 없는데요. P에서 Q로 가는 거 없죠. 안 되죠. P에서 나달로 갑니까? P에서 나달 있어요? P에서 나달 됩니다. Q에서 R로 가는 거 있나 봐요. Q에서는 R로 안 가죠. 예, 안 되고요. R에서 나Q로 갑니까? R에서 나Q 없네요. 자, 얘는 나달에서 나피 있어요? 나달에서 나피 없는데 여기서 없고요. 얘는 P에서 R로 가는 거랑 똑같고요. 얘도 없죠. 정답은 2번. 이렇게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잘 나오는데 뭐 범위 찾는 것 같이 이런 문제들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오류가 없는 거 찾으면 되거든요. 자, 세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 세 사람 중 한 사람의 말이 참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독서실, 농구장, 극장에 간 사람 맞지래요. 그러면 가정을 하는 거죠. 보통 첫 번째 현진이가 참말을 했다 생각하고, 그럼 현진이가 참말을 하면, 자, 누가 거짓말을 한 거죠? 현진이가 만약에 참말을 했다 칩시다. 첫 번째 경우. 그러면 민재랑 성준이는 거짓말 한 걸로 가정합시다. 동그라미를 참말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경우는 그러면 현진이가 거짓말했고 민재가 맞는 말했고 성준이도 틀린 말했고, 세 번째는 현진이 거짓말했고 민재 거짓말했고 성준이가 맞는 말했다. 그럴 때마다 첫 번째 경우에 이제는 뭐 누굽니까? 독서실을 누가 갔는지, 그 다음에 농구장을 누가 갔는지, 그 다음에 극장을 누가 갔는지를 맞춰보면 되겠죠. 그럼 오류가 없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 첫 번째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 번에 답 나오면 너무 쉽게 끝나니까 보통 아니니까 뒤에서부터 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실전에서는. 나는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일단 처음부터 해볼게요. 나는 농구장에 갔답니다. 그럼 현진이가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럼 농구장에 누가 간 겁니까? 이쪽에서 현진이를 농구장에 집어넣어요. 맞는 말 한 거니까 현진이가. 첫 번째 경우에. 자, 그랬을 때, 자, 민재는 나는 농구장에 가지 않았답니다. 근데 민재가 한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민재가 농구장에 간 경우 같이 농구장 갔네요. 자, 여기에 민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농구장에 현진이도 들어가고 민재도 들어가야 돼요. 그럼 벌써 끝난 거죠. 안 돼요. 자, 오류가 생긴 겁니다. 한 명만 딱 들어간다고 했죠, 분명히. 각각 서로 다른 곳에 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현진이가 참말한 거고 민재, 성준이가 거짓말한 거에는 나올 수가 없는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류가 있구나. 그럼 얘는 뭐야? 건너뛰어야 되겠구나. 이거는 건너뛰고 하면 됩니다. 이쪽은 틀렸죠. 자, 그러면 저기부터 이렇게 두 번째를 해봅시다.
번째를 해볼게요. 자, 요건 지우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현진이가 거짓말을 했대요. 나는 농구장에 갔다. 그래도 현진이는 농구장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현진이 농구장에 가지 않습니다. 민재의 말. 나는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 이게 그럼 현진이도 민재도 농구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둘 다 농구장에 안 간 거예요. 그럼 성준이는 자 농구장에 안 갑니다. 자 현진이도 농구장 아니고 민재도 농구장 아니고 성준이 나는 극장에 가지 않았다. 이것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나는 성준이는 나는 극장에 갔다가 되는 거죠. 다시 볼게요. 요 두 번째 경우 하는 거죠. 나는 농구장에 갔다.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는 거고요. 민재는 나는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 이게 참말입니다. 그럼 진짜 농구장에 가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나는 극장에 가지 않았다. 그럼 얘는 극장에 간 겁니다. 극장에 간 애가 누구예요? 성준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얘도 농구장에 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현진이도 여기 들어가야 되고 민재도 여기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둘 다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며. 농구장에 간 애들은 성준이도 농구장 안 갔고 그럼 다 안 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비어있기 때문에 얘도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얘도 안 돼요. 얘도 안 됩니다. 됐죠? 얘도 그러면 나가리고요. 이쪽 봐야죠. 볼게요. 자, 그럼 세 번째. 현진이 민재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얘도 거짓말, 얘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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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말. 그럼 성준이부터 할까? 나는 극장에 가지 않았다. 극장에 가지 않았다. 성준이를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극장에. 자, 그 다음 민재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나는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가 거짓말이다. 그럼 민재가 농구장 갔네. 그쵸? 성준이는 극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극장 빼고 어디 가야 돼요? 아, 성준이가 그럼 그 독서실에 가면 되고 현진이 나는 농구장에 갔다. 이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 농구장 가지 말고 현진이는 그럼 극장에 들어가면 되겠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대로 독서실, 농구장, 극장에 들어가는 순서대로 하면 성준, 민재, 현진.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명제가 참이랍니다. 두 명제가 참일 때 논리적으로 잘못한 거 사람을 찾으래요. 수요일엔 수학 수업이 있다. P면 Q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체육 수업이 있는 날엔 수학 수업이 없다. 이렇게. 그럼 이제는 수요일이라는 명제를 이제 P라고 합시다. 수요일에는 수학 수업이 있다. Q라고 할게요. 수학 수업이 있다. 수요일에는 수학 수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 조건이고요, 이게. 니은 조건은 이게 이제 둘 다 부정으로 돼 있진 않고 체육 수업이 있는 날엔 수학 수업이 없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바꿔서도 해볼게요. 대여 명제로. 요렇게도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는 수학 수업이 있다. 수학 수업이 있으면 그쵸? 반대니까 없다의 반대. 체육 수업은 있다의 반대 없다. 체육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학 수업이 있는 날에는 체육 수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줘도 돼요. 니은 조건은. 됐나요? 이렇게 해석하면 참인 명제 찾기가 더 쉬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논리적 오류, 요거 말고는 다 오류가 생기는 거죠. 요거 말고는. 그럼 이제 요거랑 이제 대여 명제로만 하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는 대여 명제로 하면 수학 수업이 없다면 수요일이 아니다. 이런 걸로 해주면 되겠죠. 자, 지민이 볼게요. 수요일엔 체육 수업이 없어. 수요일엔 체육 수업이 없어. 이거는 이 조건만으로 알 수 있나요? 아니, 수요일엔 체육 수업이 없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수요일에는 수학 수업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수학 수업이 있는 날은 체육 수업이 없어요. 자, 꽁지를 연결하면 됩니다. 지금 봐봐. PQ죠? 여긴 Q죠? 체육 수업 없다를 R이라고 할게요. 자, 수요일에서 수학 수업을 거쳐 Q를 거쳐서 R로 갑니다. 자, 수요일에 수학 수업이 없죠? 수요일엔 수학 수업이 있죠? 수학 수업이 있으면 체육 수업이 없습니다. 그럼 PQR 딱 맞아요. 그럼 얘는 오케이. 됐죠? 명제가 PQR로 가는 거니까. 자, 수요일에 수학 수업이 있다. 수학 수업이 있으면 반대로 수학 수업이 있으면 체육 수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수요일이 아니면 수학 수업이 없어. 자, 수요일이 아니면 이런 명제는 여기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요 조건으로 해야 되잖아요. 없죠, 이거는. 수요일이 아니면 수학 수업이 없어. 이건 없습니다. 될 수 있는 건 딱 이것밖에 없어요. 3단 놓고. 딱 결정하면 자, 먼저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요거랑 나달이면 나 Q이다. 나 P다 이겁니다. P라는 거는 수요일이고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Q라는 거는 수학 수업이에요. 그럼 R이라는 건 뭐예요? 반대로 체육 수업이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반대로 나달은 체육이 수업이 있어요. 체육 수업이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그럼 나 Q. 그럼 수학 수업이 없어요. 그럼 나 P 수요일이
아닙니다. 요 조건 말고는 다 틀린 겁니다. 요걸로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지민이 수요일엔 체육 수업이 없어. 수요일엔 체육 수업이 없어. 이렇게 완성이 된 거고요. 수요일이 아니면 수학 수업이 없어는 찾아보세요. 수요일이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갈 데가 없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국이 수학 수업이 있는 날엔 체육 수업이 없어. 수학 수업 여기죠. 체육 수업이 없어. 여기죠. 오케이. 예, 되는 거예요. 체육 수업이 있는 날은 수요일이 아니야. 오케이. 3등분법 돼요. 수학 수업이 없는 날은 수요일이 아니야. 얘도 가능합니다. 지금 따라간 거 다 그대로 한 거죠. 정답은 안 나오는 2번. 이거 3단론법으로 그 글자들을 여기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문장들을 PQ로 나타나면 문제 푸는데 아주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볼게요. 전체 집합 U에 대한 세 조건 PQR이 있고요. PQR 이렇게 볼 때 이게 다 맞는 말이랍니다. P는 Q 이렇게. P가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Q 이렇게 된 거죠. 그럼 Q는 이거 반대로 대우를 할까요? Q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나다. Q는 그러면 이렇게 아래 여집합에 포함한 거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럼 반대로 써주면 돼요. 반대로 써주면 좋은 게 요거의 반대는 그럼 R이 되고요. 이쪽은 not Q가 되고요. 이쪽은 P의 여집합이 되죠. 지금 한 거 반대로 해준 거예요. 요거 반대로. 요거를 반대로. 그럼 이제 율로 반대로 들어가죠. 이렇게. 요거만 맞는 거죠. 자, 요거 갖고 이제 문제 풀면 됩니다. 문제 풀면 돼요. 자, 요거는 뭘 의미하죠? P의 여집합, 합집합 Q. 그래서 이게 예전에도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무조건 이 여집합이 붙어 있는 거에서 그냥 빼면 돼요. 그리고 이게 답이 아니라 그거의 여집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P에서 Q를 뺀다는 겁니다. 자, P는 이쪽 안쪽에 있는 애에서 더 큰 쪽을 빼는 거예요. 그럼 넌 공집합이겠네. 그럼 공집합에 여집합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이쪽이 공집합인데 그거 여집합을 했습니다. 그럼 공집합의 여집합은 당연히 전체 집합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은 안 되네요. 자, 니은 볼게요. 요건 우리가 자주 보던 거죠. R에서 Q를 빼는 거죠. 차집합의 성질. 자, R에서 Q를 빼볼게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R은 여기 있고요. Q의 여집합이 여기 있죠. 그러면 Q는 바깥에 있는 겁니다. 즉 R이 Q하고는 서로 하는 거죠. 서로. 자,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거는 Q의 여집합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자, 무조건 서로서입니다. R이 Q의 여집합에 R에서 Q를 R과 Q는 서로소 관계에서 자, 서로소 관계인 거는 빼면 그냥 자기 자신 나오죠. 자, 다시 R과 Q가 서로소 관계면 R에서 Q를 빼면 빠질 게 없습니다. 빠질 게 R이 여기인데 Q를 빼봐요. 빠질 게 없어요. 그대로 R 되는 거예요. 니은 맞네. 자, 디귿 볼게요. 디귿. 디귿은 뭐예요? P에서 R을 빼보여요. P에서 R. P 어딨나? P 여기 있고요. R도 마찬가지로 또 서로소네요. P가 여기 있는데 지금 R은 이쪽에 있는 겁니다. 서로소예요. P하고 R은. 그럼 P에서 R을 빼면 자, 서로소니까 그대로 P가 나오죠. 이거 빼면 다시 P가 나옵니다. 그럼 P는 다시 Q에 포함됩니까? Q에 포함되는 거 맞네요. Q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디귿도 맞네요. 정답은 3번. 니은 디귿 나온 게 몇 번이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위에 세 조건 PQR이 진리 집합 PQR이라고 할 때 세 집합 PQR이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르다고 했네요. 서로 다르고 요게 포함되는 관계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집합을 이제 명제 쪽으로 보면 이걸 낫Q라고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낫P. 자, 대우명제 바로 쓰고 들어갑니다. 자, 요거 갖고서 요거 아닌 거는 다 틀린 거예요. 자, P에서 Q로 가니까 P에서 Q로 가나 볼까요? P에서 Q로 갑니까? 자, 여기 있네요. 1번 되죠? 오케이. 얘는 됩니다. 자, Q에서 나달로 갑니까? 너 여기 있네. 2번 여기 있네요. 오케이. R에서 나피로 가요? R에서 나피. 여기 보이죠? 3번. 오케이. 여기 오케이. 요거는 뭐 나피에서 R로 가는 건데 요거 없죠? 이건 없네. 이거는 R에서 P로 간다고 해도 되고요. R에서 P로 가는 거 없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낫Q에서 나피. 낫Q에서 나피. 여기 있네. 얘도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안 됩니다. 3이라는 건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Q가 오히려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낫Q는
이 부분이 낮 Q잖아요. 낮 Q가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이 낮 Q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서로소가 돼야지만이 이제 여기가 이제 낮 Q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그럼 P와 Q는 서로소라는 거를 좀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서로소일 때 특징은요. P에서 Q를 뺐다 생각하면 하나도 빠지는 게 없이 자기 자신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Q에서 P를 빼도 Q가 됩니다. 이게 서로소의 아주 큰 그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P 합집합 Q가 P가 됩니까? 이건 아니죠. 항상 옳은 거 찾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항상 옳은 거는 이거죠. 뭐 당연히 교집합이 없죠. P에서 Q를 빼면 얘가 이거 아니죠. P라가 된다고 그랬죠. Q에서 P 빼면 Q가 되고요. 이렇게 5번이 항상 맞죠. 서로소다 이 관계입니다. 자, 이런 거는 뭐다? 서로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U의 공집합이 아닌 세부집합 PQR이 각각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다 맞는 말이라 할 때 맞는 말이에요. 3단 문법으로 좀 해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나피가요. Q로 가죠. 그럼 바로 밑에다가 대우명사 바로 씁니다. 이걸 바로 써요. 이것도 맞는 말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Q에서 여기 나달로 가죠. Q에서 나달로 가네? 이렇게 그냥 써버릴게요. 바로 연결됐으니까. 나달은 또 낙Q로 가네? 이거 신나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써버릴게요. 4단 문법 되네요. 낙Q에서 이런 걸로 풀면 되겠네. 요거가 맞는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밑에다가 요거 4단 문법을 바로 쓸게요. 요거부터 쓸게요. 응? 아, 근데 지금 잠깐만. 이거 똑같은 게 똑같이 있네요. 요거는. 이거 똑같은 게 있네. 그럼 뭔 말이냐? Q에서 나달러 가고 이거는 같다는 표현이네요. 4단 문법이 아니라 잘못 생각했네. 요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나피는 Q로 가죠. 그리고 Q에서 나달러 가고 아래서 그럼 걔는 얘랑 누구랑 쌤쌤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림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요걸 반대 그림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R은 나 Q랑 같고요. 이쪽이 P가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그림으로 요거를 이제는 얘를 반대로 바꾸면 이쪽이 더 큰 걸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그림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 찾아보세요. 요거는 뭐 낮Q가 P로 가냐? 낮Q가 P로 가냐? 낮Q가 P로 가냐? 오케이, 예, 찾았네요. 됩니다. Q의 여집합이 R이랑 똑같냐? Q의 여집합이 R이랑 똑같냐? 서로 소기 때문에 같은 Q의 여집합이 R. 그럼 반대로 지금 Q가 R의 여집합. 이것도 같은 말이거든요. 여기 Q가 요거 맞죠? Q의 여집합이 R. 여기도 같고 니은도 당연히 같고요. 얘는 P에서 Q를 빼요. 그게 R입니까? P에서 Q가 어디 있습니까? P에서 Q. P가 여기 있고요. 여기서 이 그림을 해볼게요. 이 그림. P는 이쪽 부분이고요. 이쪽 부분. P가 이쪽 부분이죠. P가 이쪽이고요. Q는 그럼 어디냐? Q는요. 그러면 낙Q가 여기 때문에 Q는 이쪽 부분이에요. 맞죠? 이게 Q입니다. 그럼 P에서 Q를 빼면 여기가 남네. 맞죠? R 맞네. R. 남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남는 거니까 여기 R이네. 맞네요. 얘도.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가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R에서 Q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즉 집합으로 하면 R이 Q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P는 Q이고 R이기 위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뜻은 뭐냐면 P는 Q이고 나달이기 위한 Q이고 이거는 교집합이죠. 나달은 R의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P는 그러니까 이렇게 성립하는 P는 Q이고 and 교집합 나달 아래 여집합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좀 어렵죠? 여기가 이걸 좀 정리 좀 해주고 해볼게요. 일단 이 부분은 Q 차집합 R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R은 Q에 포함된다. R은 Q에 포함된답니다. 그럼 어떤 그림이겠어요? R은 Q에 포함된다. 이렇게 된 그림이죠. 그리고 P는 Q 빼기 R에 포함된다. 자, Q에서 R을 빼볼게요. Q에서 R을 빼보면 여기 부분인데요. 여기.
도너츠 색깔 나는 이 초록색 부분이 Q 빼기 R입니다. 근데 P는 여기에 포함된대요. 그럼 너는 여기에 들어가라. P가 여기에 꼭 들어가 있어야 돼. 오케이, 이렇게 그려진 거네요. 자, 완성됐네요. 자, 그럼 PQR 다 완성됐어요. 자, 그럼 기억부터 할게요. P 교집합 R 서로 소기 때문에 공집합 맞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앞부분에서 뒷부분을 빼고요. 그거에 여집합을 하면 됩니다. R 빼기 Q를 하면 R에서 Q를 뺀 거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죠. 그거의 여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의 여집합 전체 집합이 되니까 오, 얘도 맞네요. 이 부분 해석해야 되죠. 이 부분 해석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드모르간으로 바꿔도 되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드모르간으로 바꾸면 P 합집합 R의 여집합이 되죠.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요건 둘 다 여집합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얘를 없애버리면 얘가 바뀌죠. 우리 이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붙이면 바뀌듯이 안 붙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요 방향이, 집합의 관계의 방향이 돌아갑니다. 여집합을 해버리면 돌아가죠. 반대로 되는 거니까. P합집합 R은 P합집합 R 그림 보이나요? 여기 이건 무슨 색으로 할까? P합집합 R이 여기잖아요. Q에 포함됩니까? Q에 포함되죠. 이게 맞는 말이죠. 정답은 다 맞네요. 5번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04번. 104번은 이제 요거 보고 해석했는데 Q에서 차집합, Q 차집합 R이 Q가 된다. 이건 서로서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했지만 Q가 여기 있고요. R이 여기 있으면 Q에서 R을 빼면 빠질 게 없어요. 이게 서로서 관계입니다. Q하고 R은. 그 다음 R에서 P를 빼면 공집합이라는 거는 R이 이제 P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겠죠. 자, P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릴 때 P를 꼭 이렇게만 그리면 이제 실수가 됩니다. P하고 Q가 서로서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끈하게 이렇게 크게 그려주세요. 확실히 맞는 것만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R에서 P로 갑니까? 오케이, 기억 맞고요. P에서 낙Q로 가죠. 아니잖아요. P에서 낙Q로는 안 가죠.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P에서 낙Q로 안 갑니다. 맞나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Q에서 나달로 가나요? Q에서 나달 가죠. 서로서기 때문에. 기억 디귿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P에서 Q를 뺐을 때 공집합이라는 건 P하고 Q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Q의 관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Q의 여집합, 합집합 P는요, 우리가 Q에서 P를 뺀 후 그거에 여집합을 한 거랑 같다고 그랬습니다. 얘가 전체 집합이 됐다는 거는 이 부분이 공집합이란 뜻이에요. 자, 공식 좀 다시 기억 하나 외워둘게요. 어떤 거에 여집합을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은 여기서 빼는 거예요. 이렇게 뺀다 생각하고 그거 여집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빨리 해석한 겁니다. 이렇게. 자, 공집합이 여집합이잖아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집합이 돼야 됩니다. Q에서 P를 뺀 게. 맞나요? 그럼 Q에서 P를 뺀 게 공집합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P에서 Q를 뺀 게 공집합이고,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녀석인 거죠. 얘가 틀린 건 요거를 지우고 새로 하는 게 낫겠죠? 맞나요? 그럼 P에서 Q를 빼도 공집합, Q에서 P를 빼도 공집합.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P는 또 아래 여집합에 포함된다. 뭐야? P가 아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거는 P하고 R이랑은 서로소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P가 아래 여집합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래 여집합은요? R은 여기 있고요. 이렇게 된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그림. 됐습니다. 요거 갖고 푸시면 됩니다. 요거 갖고 풀면 돼요. 자, P에서 Q로 갑니까? P에서 Q로 가죠. 당연히 P로 충분 조건인데 되죠. 자, 나달에서 Q로 갑니까? 나달은 어떻게 되죠? 얘는 안 되네요. Q에서 나달로, 이거는 좀 틀렸어요. Q에서 이렇게 고쳐주면 되죠. Q에서 나달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지 맞죠? Q에서 나달로 간다. 서로소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고쳐주세요. 이건 틀렸어요. R에서 나피로 갑니까? R에서 나피로 가죠. 서로소기 때문에. 그림 보고 해보세요. R에서 나피는 뭡니까? 이게 이만큼이니까. R에서 나피로 가죠.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 뭡니까? 이게 기억 디귿이 되겠죠. 다음 주 명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명제 P가 아니다. P가 아니다는 명제 P의 부정이라고 한다. 이거 맞는 말이네. 맞는 말했죠? 이렇게. 그리고 2번 명제 P면 Q다는 P면 Q다. 이거 맞는 말 했거죠? 오케이, 맞고요. 모든 동물은 알을 낳는다는 거짓인 명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모든 동물은 알을 낳는다. 아, 거짓이지. 다 알 낳진 않죠. 새끼 낳는 것도 있는데. 당연하죠. 거짓이죠. 그러니까 거짓이 명제 맞네요. 명제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명제 P의 진리집합을 P, 명제 Q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할 때 P에서 Q가 참이면 P. 이거 맞죠? 이거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요. 자, 명제 P에서 Q가 거짓이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입니까? 그럼 보장은 없죠. 이게 P가 Q가 거짓이라고 해도 P가 이렇게 거짓이 되는 경우가 요렇게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요런 발레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필요 조건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필요 조건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이런 건 안 되니까 정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진리집합 PQ가 있을 때, 자, 이건 1번 대칭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Q에서 P를 뺀 게 Q라는 뜻은, 자, 보통 우리 생각하는 서로소 관계죠. Q하고 P는 서로소 관계죠. 이렇게 돼야지 Q에서 P를 뺐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온전히 Q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not Q. 이게 not Q는 여기잖아요. not Q는 이 부분이잖아요. not Q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P는 not Q에 충분히 들어가죠. 정답. 얘는 맞습니다. 맞네요. 니은은 요거는 요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맞나요?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건 이쪽에서 일로 가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필요 조건이면, 자,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A가 B이면, A가 B가 같으면 이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는데, A가 B라며 B 대입하면 되잖아요. 이건 맞는 말이죠. 이건 필요 조건 돼요. 오케이. 이쪽은 안 되죠. 이쪽은 왜냐면 이제 A하고 C 이런 발레가 많아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어도 A 합집합 C 하면 C 나오고요. B 합집합 C에도 C 되지만, 그럼 이게 이제 A하고 B가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 조건이 되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왼쪽이 x, y가 0이면 이걸 이쪽으로 대입해봐요. x에 0 대입하고 y에 0 대입했을 때 맞는 말 됐죠. 그럼 충분 조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도 안 돼.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이렇게 돼요.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분 조건 되는 거예요. 됐죠?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도 저기 충분 조건에 포함돼요. 여러분들 착각하는데, 여기 충분 조건에는 필요 충분도 들어가요. 여기도 필요 조건에는 이렇게 요거도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분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부분이고, 요 부분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고, 필요 충분 조건도 알고 보면 충분 조건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4번. 자, 4번은 R 빼기 R 차집합 P, P 차집합, 둘 다 이 공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둘 다 공집합. 그쵸? 둘 다 공집합이래. 그럼 이제는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지우고 할까? 자, 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R, P 이런 그림, P, Q 이런 그림이 되면 공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R에서 Q에 의한 충분 조건이 되겠다. 이거 틀렸네. 얘가 틀렸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5번도 해보면 이건 다 좀 헷갈린데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하면 돼요. 필요 충분 조건도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됩니다. 5번 같은 경우 질문이 많을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자, 이런 그림이 돼도 돼요. P, Q, R, S 모두 똑같다고 해볼게요. 이게 이런 걸 거예요 아마. P,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되고요. S는 R이기 위한 S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되고요. 그럼 Q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돼요. 그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같으면 모조리 다 돼요. 그래서 꼭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이런 경우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란 말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 둘 다 돼. 필요 충분이에요. 이게 필요 충분인데
이거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답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필요 충분도 알고 보면 충분 조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헷갈려도.